부부가 많으시잖아요. 맞벌이를 하셔서 한 명은 사업을 하시거나 한 명은 직장 다니시거나 해서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을 합칠지 나눌지 이걸로 잘해보려다가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부부가 많다고 들었어요. 진짜? 네. 이게 맞나요? 요즘에는 대부분 부부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뭐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배우자 카드 들고 다니고 막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쪽에 몰아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세율이가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분 있다고 하면 소득이 높은 뭐 24% 구간의 남편이 받게 되면 36만 원의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낮아서 15% 구간에 있는 와이프가 받게 되면 22만 5천 원밖에 효과가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 공제는 뭐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적 공제로만 본다면은 소득이 높은 남편이 받는 게 좀 유리한 거예요. 구간이 위에 있다면. 네, 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이 있다면 더 유리한데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신용카드 공제나 뭐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는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되는 거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 되는데요. 뭐 3% 생각보다 쉽게 쓸 것 같지만 저희가 요즘엔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다 보전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낸 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억이 급여인 사람이 의료비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300만 원 이상을 쓰셔야지 공제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또 일부러 아프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만약에 뭐 5천만 원이시라면 150만 원만 초과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으신 분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기본소득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고 교육비나 의료비처럼 이제 써야지 받을 수 있는 이 세액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받으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베스트지만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뭐 낙낙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해도 그래서 뭐가 유리한 건데? 라고 물어보실 텐데 네. 홈택스 사이트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미리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카드 쓴 거를 다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결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소비 패턴을 다 익히고. 제 주변에 그다음에 또 싸울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똑똑한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번 연말 정산을 준비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자, 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시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10월 이후에는 사실 소득공제보다는 즉각적으로 세금 빼는 이제 세액공제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네네. 그중에 이제 기부금이 좀 있습니다. 기부금은 정말 잘 활용하시면 세액공제로 좋은데요. 네.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가 하나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 이게 개인이 자기 주민등록 이 등본상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던가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고르 선물 선택 가능? 예,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각각의 이제 뭐 음식점이나 어허. 아니면 뭐 극장표나 뭐 어떤 관광지에 대한 거. 근데 짧게만 듣기만 해도 혜택이 좀 굉장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높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기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좀 확충하려는 게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이제 복리 증진이죠. 뭐 예술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지역에 특화된 뭔가 어떤 기부금 단체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활성화를 해주는 거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자치단체에서 그 답례품을 이제 결국은 제공해주는 그 업체에 대한 거래 활성화도 있습니다. 그것도 네. 참 좋은 제도의 이제 그러네요. 도입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응원하는 마음도 되고 네네, 뭐 절세도 기부도 되고 받고. 네. 일석이조네요. 그러면은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세액 공제를 기대해도 돼요? 첫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우선은 이제 만약에 기부에 대해서 부담이 좀 된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먼저 권해드리는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됩니다. 100%? 그럼 이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네요. 네, 이제 10만 원 기부를 하시게 되면 10만 원 세금 전부 다 세액 공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3만 원어치의 이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넣으면 13만 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액수가 이제 16.5%.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사업소득자는 좀 다르세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인데 이 필요 경비로 이제 경비로 산입이 됩니다. 그것도 좋지. 네. 그것도 분모에서 빠지니까. 근데 연말에 좋은 마음으로 기부도 하고 뭐 세금 공제까지 받으면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현금이나 이렇게 기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꼭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희 뭐 보시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내가 못 쓰는 맞아요. 물건, 옷이나 가전 같은 걸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주시거든요. 예, 예. 그걸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 엊그제 아름다운 가게에 50벌 정도를 보냈는데 오. 11만 원 기부 이야. 영수증을 받았어요. 좋네요. 저희는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대청소를 실시해서 저희가 안 쓰는 물건들을 좋은 곳에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뿌듯함을 맛보았습니다. 네. 네. 일주일 동안 혹시 저희가 또 마저 실천하면 좋을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12월 달에 이거 사실 하거든요. 예,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이체를 시키는 거죠. 이거 시점에 상관없이 결국은 그 연도에만 이체를 시키면 바로 이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에는 600만 원까지가 한도고요. 네. 연금저축 계좌랑 플러스 퇴직연금 계좌까지 하면은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좀 해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퇴직 이후에 사실은 갑자기 이제 소득이 확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좀 돈을 바로 빼거나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바로 못 빼는구나. 예, 중도 해지하면 결국 방금 받았던 이제 세금들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빼면 안 되는구나. 예, 이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그러니까요. 세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900만 자기 원 눈이 묶이는 넣었다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55세까지. 예, 예. 절대 안 되겠네. 그러나 또 시간은 금방 흐른다는 거. 네네네. 자, 그러면 이번엔 정소영 세무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하면 좋을 2024년. 자, 이제 내년도 우리가 계획을 합시다. 그 팁을 조금 알려주십시오. 자, 일단은 2023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 누가 크게 환급금이 나오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 엄청난 한정이 있는 거겠죠. 방금 연금세액공자처럼.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친 게 없는지 2중, 3중으로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4년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걸 제가 정산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짜시면 내년엔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빼먹기 쉬운 것, 까먹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뭐 놓친 거 있죠. 네, 놓친 것들이 네.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저는 얼마 전까지 현금 영수증을 쓰고 카페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게 알아서 연말 아, 그거 따로 등록해야 돼. 반영이 되는 줄 그게 알고 안 몇 되는 년째 아, 등록해야 돼. 몰라요, 잘. 그래서 저도 근데 그거를 5월에 알았어요. 인적사항으로 할까요? 휴대폰으로 할까요? 하면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하잖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따로 국세청에 그 휴대폰으로 하는 거를 등록해놔야 받을 수 있어요. 저 그래서 5월에 그걸 보는데 현금 영수증이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홈택스에. 난 현금을 많이 쓰는데 그 휴대폰 번호 등록을 안 했구나. 큰일 날 뻔했어. 그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빨리 하시오. 오늘 하세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인적 공제 중에 장애인 공제라고 인당 200만 원씩 추가로 해주는 공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암 환자나 뇌출혈, 치매처럼 이렇게 중증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시게 되면 추가로 200만 원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중고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로, 일주일 내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공제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 차 사실 때 신용카드나 뭐 현금으로 사실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부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신차는 안 되시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 같은 이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신에 이제 5월 종합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 내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저는 지출 증빙을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뭐 쇼핑하거나 물건 사거나 하면은 사장님이 10% 깎아줄 테니까 현금으로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 너무 좋은데. 그건 이제 저희가 부가세 공제를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 영수증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소득세 신고할 때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크게 가구를 사신다거나 기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몇 천만 원이기 때문에 10%
10%가 아까워서 안 냈다가 나중에 소득세 때는 몇백만 원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엄연히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지 맞아요.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챙기셔서 그냥 현금 영수증 받으시고 네.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그리고 게 경조사비 좋아요.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또 뭐 결혼도 많이 하시고 뭐 장례식 가셔서 뭐 부조금도 많이 내시고 하는데 이거는 건당 20만 원씩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출하신 것들이 있으면 증빙을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어떻게 증빙하나요? 가서 이렇게 셀카 찍고 막 네, 아니 상 중에 셀카 찍고 막 그게 네. 캡처하면 이런 것도 되나요? 뭐 오면 가능하면 결혼식 뭐 셀카도 괜찮긴 하지만 요즘에는 저희 대부분 모바일 청첩장이나 그렇죠, 그렇죠. 모바일 부고장이 오기 부고장이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문자로 온 거. 네네 그런 것들 캡처해 두시고 뭐 이체 내역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근로소득 하시다가 이제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꼭 미스가 처음에 발생하는 게 세금 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아 맞아. 네. 회사가 안 해주니까 깜빡하잖아요. 프리한 첫 해 연락 왔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세금. 네, 내시라고. 아 빨리 내라고. 아. 그래서 진짜 혼났어요, 크게. 결국은 무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세금은 가산세가 무섭습니다. 예, 무신고하면 바로 가산세가 20%가 붙고 엄청 붙더라. 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마다 거의 8, 9%씩 붙기 때문에 네.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종합소득세란 걸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세무사님에게 뭐 맡겨야 된다거나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로소득을 벌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6월에 이제 퇴사하셨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를 하셨다 그러면 연말정산의 내역을 끌고 와서 합쳐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은 더 올라갈 거고요. 자, 오늘은 연말정산 필승 전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굉장히 큰 혼란을 겪으시는 많은 직장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얼마 안 남겨서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진작부터 알고 나서 충분히 좀 준비를 한 다음에 꾸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어렵긴 하네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는데 뭐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숨은 네, 꿀팁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신 이장원 정소영 세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